혹시 이런 회사 들어보셨나요? 매출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정작 회사는 돈을 잃고 있다면요? 좀 이상하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 아델릭스라는 바이오테크 기업의 흥미로운 역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면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수백만 달러씩 손해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성장과 손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어떻게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보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닙니까? 아델릭스의 매출이요, 딱 1년 만에 무려 168%나 급증했습니다. 2023년에 약 1억 2,400만 달러였는데 2024년엔 3억 3,30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장세, 바로 뒷면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기간에 아델릭스가 무려 3,9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40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숫자가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심장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금융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성장과 손실이라는 두 얼굴, 아델릭스가 품고 있는 역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델릭스, 그러니까 ARDX라는 티커로 거래되는 이 회사는 심장하고 신장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바이오테크 기업인데요. 시장에서는 진짜 블록버스터급 제품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온통 빨간불이에요. 바로 이 불일치, 여기서부터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 회사의 미래에 그렇게 열광하는 건지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의 중심에는요, 딱 두 개의 핵심 제품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인 입스렐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인 엑스포자입니다. 우선 주력 제품인 입스렐라의 성공부터 한번 보시죠. 2025년 예상 매출액만 해도 2억 7,400만 달러에 달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 대비 무려 7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실상 이 약 하나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델릭스가 내건 입스렐라의 최종 목표는요, 미국 시장에서만 연간 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잠재적 때문에 투자자들이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장 엔진인 엑스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이 1억 400만 달러에 달하니까요. 이 두 제품이 말 그대로 쌍두마차가 되어서 회사 전체를 힘차게 끌고 나가는 형국입니다. 자, 이거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네로라 하는 전문가 11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가 바로 강력 매수예요. 심지어 이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9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쯤 되면 시장의 전문가들이 아델릭스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여러분,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 장밋빛 전몽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어두운 면, 즉 비관론의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무지표부터 보죠. 주가 수익 비율, 흔히 P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근데 아델릭스는 이게 마이너스 30.11입니다. 마이너스 P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물론 신약 개발하고 시장 뚫어야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초기에 돈 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적자 규모는 분명히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재정 건전성에도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일단 현금은 2억 6,500만 달러나 갖고 있어서 당장 망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부채 비율이 149.6%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돈보다 빌린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셈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몇 가지 좀 찝찝한 신호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고위 임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았다는 점, 또 주력 제품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압박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신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아서 매출이 예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위험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는 긍정적인 증거와 부정적인 증거, 이 두 가지 상반된 카드가 모두 쥐어졌습니다.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아델릭스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까운 걸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제품 판매량과 전문가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성장 엔진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끝나지 않는 손실과 높은 부채라는 구조적 문제 스토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한 회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손실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결국엔 발목을 잡을 근본적인 약점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복잡하게 얽힌 두 이야기가 실제 투자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데이터를 보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일 차트 같은 단기적인 흐름은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뒤섞여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주간이나 월간 차트처럼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여전히 강력 매수를 가리키고 있죠. 단기적인 불안감과 장기적인 기대감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도 각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주가가 지지선 근처까지 떨어지면 사서 짧게 수익을 내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중기 투자자들은 제품이 계속 잘 팔릴 거라는 데 베팅하면서 주가가 좀 내릴 때마다 꾸준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은 아예 이 회사가 수십억 달러짜리 거물이 될 거라 믿고 먼 미래를 보며 묻어두는 전략을 택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절대 이렇게 투자하세요라는 추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투자자들이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객관적인 분석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모든 증거가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델릭스의 이 모습은 엄청난 성장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성장통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구조적 문제의 신호로 보이시나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